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헌팅을 해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번에 압구정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다 헌팅을 당한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멋지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연하는 거들떠도 안 보던 저였지만 마음이 심하게 움직였지요. 친구들 중 저를 딱 지목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홀려서 결국 3대3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만난 그날 바로 불꽃이 미친 듯이 피어올랐고 이게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남자친구는 편의점을 가자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원래 정말 이런 사람 아닌데 오늘 같이 있고 싶어. 집에 가지마 누나.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고 수줍게 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근처 호텔을 잡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안에 들어가서 제 짐과 본인 짐을 다 챙겨 나오면서 우리 찾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컷의 박력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봐서 그런지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텔에 들어갔는데 약간 수줍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알아서 리드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불꽃이 튀었고 저희 두 사람은 제대로 2시간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밤새 긴 몸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어요. 나와서 해장국을 먹고 이어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레 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하남이지만 충분히 든든하고 매력있는 이 남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작은 남자친구였지만 마음은 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사랑을 쭉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성격이 아닌 제가 남자친구에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온 마음을 다 퍼줬습니다. 그렇게 3달간 문제없이 연애를 했고 100일이 되던 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희가 첫날 밤은 함께했던 그 호텔 스위트룸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계절은 몇 번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결혼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작 3개월 만에 확신이라는 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서 곧장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에 인사를 드린 후 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이어 살집과 차례대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울먹이며 한밤중에 제게 전화가 왔지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결혼자금 6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구에게 빌린 2천만 원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급한 불부터 끄고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예약했던 식장을 취소하고 조금 더 소규모의 금액 부담이 적은 곳으로 다시 예약을 했고 집은 전세지만 평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그간 열심히 돈을 모아둔 덕에 제 돈으로 어느 정도 급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말 급하다면서 친구에게 2천만 원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결혼 준비하는 비용도 쪼들리고 있었지만 오죽 급하면 저럴까 싶어서 빌려줬어요. 아니, 그냥 우선 2천만 원을 준 거였지요. 그렇게 돈을 쥐어주고 2번 다시 투자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한 뒤 저희는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식은 1년 정도 남아있어서 혼인신고는 그때 맞춰서 하기로 했어요. 함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회사를 관뒀길래 왜 그러냐는 제 물음에 원래 이렇게 틀에 박힌 곳에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둘이 버니까 여유도 있고 본인은 제가 벌고 있으니 조금 쉬겠다는 거였지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다투고 또 다퉜지만 저랑 싸울수록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오죽하면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서 얘랑 같이 있냐, 어디 있는 줄 아냐, 이런 짓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술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열받아서 찾으러 간 날 모르는 여자를 끼고 놀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제게 걸려놓고도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며 당당해하던 그 모습은 보기 역겨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 핸드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본인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했더군요. 자고 있는 제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까지 해서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범죄라며 너 미쳤냐고 물으니 저더러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당신이 보내줘 놓고 왜 그래라며 웃더군요. 점점 본 모습이 보이는 듯 하더니 아예 대놓고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원래 한 여자로 정착을 못하는 성격이라며 그날 너도 헌팅으로 잡은 거 보면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딱 이 말을 듣는데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어차피 돈을 달라고 해봤자 안 줄 게 뻔했고 살던 집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너희 멋대로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이제는 안 하겠다고 통보하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정말 끝내는 게 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글쎄 임신을 한 거예요. 한동안 너무 예민해서 밥도 못 먹고 속도 안 좋았는데 그게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자기 아이가 생기는 거냐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겠다고 제 옆에만 꼭 붙어 있거든요. 수발도 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친정 도움받으며 아이를 저 홀로 키우는 게 맞을까요? 저 홀로 키워도 경제적으로 아이한테 부족한 엄마는 아닐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아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딱 한 번만 저 사람 믿고 혼인신고도 하고 식은 미루고 지금처럼 아이 낳고 살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건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따끔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